스토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적인 방식들, 일반 대중들한테 좀 건축이 조금은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 건축이라는 것들을 뭔가 영위하고 뭔가 경험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좀 폐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반복된 인면 형상을 통해서 큰 볼륨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이제 안쪽으로 미로된 중정을 만들어서 뒤쪽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쉽게 열 수 있는 피벗 힌지 도어의 자연을 그대로 실내 공간을 조성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프라이버시라는 부분이었어요. 단순하게 뭐 담으로 쳐서 뭔가 안과 밖의 경계를 그냥 완벽하게 이제 차단해버리는 그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로변에서 건축물의 인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느낌이 너무 뭔가 극단적으로 닫혀있는 듯한 느낌보다는 뭔가 유선형의 어떤 곡면의 형태를 통해서 되게 재미를 좀 인면상에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산이 그래도 뭔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방식보다는 조금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 안에서 얼핏 좀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의도가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제가 하는 작업들에 나타나는 부분들 중 하나인데 기단을 좀 써요. 기단에 어떤 단단하게 뭔가 견고하게 받쳐주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을 향해서 약간 솟구치는 어떤 지붕의 형상을 통해서 극적인 대비를 주면서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땅을 클라이언트 분이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뒤쪽에 있는 산이었거든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산이 그 마당으로 그대로 관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대지 경계선에 여러 개의 피벗 힌지 도어를 두어서 때에 따라서는 원할 때는 열어서 뒤쪽에 있는 산이 그대로 실내 공간으로 관입될 수 있게끔 하는 되게 개방적인 구조를 두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막아서 더욱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줄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 뒤쪽에 뭔가 개방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내부 공간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거의 대부분의 주택단지를 가보면은 낮 시간에 다 블라인드를 치고 있거든요. 남향 집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집들의 방식 자체가 남쪽으로 마당을 두고 북쪽으로 집을 밀어서 그 마당을 쓰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만 실제 저녁 시간에는 그 마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대지 안에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쾌적한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모든 창을 배제를 했지만 마당을 감싸는 어떤 이런 동그란 형태의 어떤 중정을 감싸는 어떤 조형성 안에서 내부 공간으로 충분한 빛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주출입구 쪽에 면에 있는 작은 어떤 중정을 통해서 부족한 빛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었고,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은 직사광선보다는 오히려 은은한 어떤 빛에 대한 요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클라이언트 분은 이제 가로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의 교차를 최소화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요구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50대 중후반의 어떤 부부이신데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서
그 날개 쪽, 그러니까 주출입구 쪽과 반대편 낮은 쪽에는 이제 침실, 부부 침실이 있어요. 그쪽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두기 위해서 이 평면상에서도 약간의 틈을 줘서 그 공간이 전이가 될 수 있게. 그런데 오히려 그걸 시공하고 나서 왜 클라이언트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만국된 어떤 그 유리면이 한쪽이 오픈이 되면서 코너가 열려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통해서 공간이 좀 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좁지 않고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한 디자인 의도를 이제 실제 구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치는 자녀들 공간이고 자녀들이 가운데 이제 중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포켓 스페이스. 이제 거기를 면해서 이제 작은 서재를 둬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셨고, 기본적인 그 접근은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에게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뭐랄까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찾아오시자마자 저는 집 같지 않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이라는 거는 뭔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편안함과 뭔가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묻어져야 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기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공간. 사실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스테이와 그 주택과의 어떤 큰 차별점은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스테이 같은 경우는 뭔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요소가 분명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뭔가 스테이를 찾아가는 어떤 건물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부터 뭔가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하루를 묵더라도 되게 뭔가 재밌다 혹은 또 다시 와보고 싶다라는 어떤 요소인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러한 요소를 완벽하게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그냥 편안함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능성만으로만 그 집을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측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공간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되게 다양한 어떤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묻어져야지만 좀 저에게는 이제 집이라는 것들이 완성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들이 저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숙박시설, 하스피탈리티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이 쉬고 휴식을 취하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뭔가 대체 불가의 어떤 건축사무소가 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인 목표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작업 자체를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먹어서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지 못한 무언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또 그런 생각으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또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고 하면은 멋진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 작업들이 모두 다 제각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형태와 공간감. 결국엔 그거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땅과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잘 버무리고 조율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땅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약간 중매쟁이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구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공간을 점유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배경을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물러나 있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조율을 하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고, 결국엔 그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그 건축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조력자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